두 번째 거야. 여기는 N극과 S극 뭐 이런 자석에 관한 얘기니까 어떤 원리에 관한 설명이 될 가능성이 커. 자, 보세요. 자석의 자극은 N극과 S극이 있으며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고 다른 극 길이는 끌어당긴다. 뭐 초등학교 수준의 지문 내용이야.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막대 자석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의 가운데를 다시 자르는 것을 반복해서 원자 수준까지 자른다고. 즉 막대 자석을 2분의 1 반을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라서 원자 수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수준까지 자른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잘린 자석도 N극과 S극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 원자에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를 바탕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근원, 이거 논의의 핵심이지, 그지?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기장과 전기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한다. 운동장 같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으로 나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하여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한다. 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자기화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을 말한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 자기장에 의해서 세기와 방향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이거는 자석이 되는 걸 자기화, 그 다음에 밀고 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강자성체는 당연히 강한 거니까 당기는 힘,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힘 모두 자기력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력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 강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해가지고 반자성체는 밀어내는 거다. 밀어내는 힘, 반자성체. 여기 나오는 정보를 잘 이해하란 말이야. 자기력에 포함된 거다. 강자성체는 자 이제 봐봐.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의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고, 뭐 이거 대충 이런 거 있잖아. 그 나사나 못 이런 거 막 그 쇠로다 때리면 막 못이 못끼리 붙잖아, 그지? 그건 이제 강자성체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외부장에 가해질 때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 아, 지금 이걸 빼놨구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의 방향, 외부자기장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강자성체, 반대 방향이면 반자성체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자기력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 자, 그럼 자기력은 이게 중요하죠.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힘. 전류가 반드시 필요해.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을 중심으로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에 작용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나침판을 딱 올려놨을 때 N극 쪽이 방향이라고.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이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쥐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보호. 이게 지금 과학기술 2강에 나와 있는 거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아둬야지 2강이 이해가 쉬운 거지. 자, 그럼 보호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한대. 각각 궤도에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에너지 값이 있다는 거야. 뭐가? 전자가. 이 원자 모형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 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게 자,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과 관련돼서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원자 속의 전자는 공전하고 있으므로, 그럼 지금 선생님 잘못했네. 자, 여기 지금 전자의 회전, 원자 핵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대. 공전하고 있어. 전자는 공전하고 있다. 전자가 있는 원자 속에는 작은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자기력이 발생한다. 그림 위에 나와 있는 자기력을 확인하면 돼. 그리고 전자가 자전하지 않지만 자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즉 실제로 회전하진 않지만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핀이라고 한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스핀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스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등장하는 전자의 스핀으로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봐봐. 자기장이 전자 때문에 일어나고 자기장이 스핀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해됐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전자와 스핀이라고. 가령 두 개의 원자가 있고, 두 개의 원자 두 개가 서로 점점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원자 사이 간격에 비해서 전자의 공정 궤도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정 궤도가 점점 겹치게 된다. 이렇게 공정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며 주로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 아까 나왔던 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자는 스핀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어. 전자는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여기는 공전 궤도가 겹치면 이 얘기는 뭐야? 스핀의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겹친다는 얘기는 스핀의 힘이 커진다고. 그러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두 가지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때 전자의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른다. 자,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를 두 개라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공전 궤도에는 최대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이때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한다. 자, 서로 반대여야 한다. 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는 두 전자야.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된다.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스핀 상태와 이때 만들어진 자기장,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은 N극과 S극으로 나타낸다.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대 방향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 2가 반시계 방향이거든. 근데 만약에 전자의 스핀이 시계 방향이면 저 그림하고 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야.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자, 이거부터 보자. 시계 방향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대 방향이 된다. 그럼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시계 방향이고요. 그지?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야? 이건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일 때, 그림이가 반시계 방향일 때 자기장과 S와 N극이 나타나는데, 이게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저거하고 반대 방향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가졌어. 두 원자가 각각 하나의
전자만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각 전자의 공존 궤도가 겹쳐버렸대. 그러면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각 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각각의 전자 중 하나의 전자가 가장 안쪽 궤도가 아닌 외곽의 궤도에 위치되고 자기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달리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스핀이 반대래.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자기력은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자기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자의 스핀 상태가 자기력을 만들고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만약에 스핀 상태가 겹쳐버리면 그러면 자기력이 강해지지만 만약에 이게 전자의 스핀 상태가 반대 방향이면 서로 반대 방향이면 자기력이 상쇄돼서 자기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의 스핀 방향은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물질 속에는 여러 가지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서 강자성체가 될 수도 있고 반자성체와 같은 성질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강자성체를 끌어다니는 거라 했지. 가까이 놓으면 강자성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정렬되며 그럼 자석이 강하면 이 자석이 강자성체 자석이 된다는 건 똑같은 자석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력을 갖게 되며 강자성체는 자석 방향으로 끌려간다. 끌려가니까 강자성체고 자기력을 가진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는 이와 같은 전자의 스핀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전자의 스핀 뭐라고? 겹쳐야지 자기력.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야. 이게 반대 방향이면 자기력은 없고 자기장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자의 스핀을 갖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자. 1번. 전자의 이동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전자의 스핀, 전자의 이동. 자, 그 다음에 자석을 계속해서 반씩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온 거야.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잘라도 결국 N극과 S극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 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까지 계속 잘라도 분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이지. 3번 반자성체. 자, 이거는 밀어내는 거야.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반자성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만 자기화가 돼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는 이거는 잠깐 동안은 자기장이 형성돼 있지. 이해됐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생기지 않고 사라진다가 정답이죠. 틀렸어. 그러니까 4번 원자 속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은 원자핵 주위로 전자가 흐르는 효과.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효과가 있어야지만 자기화가 되고 자기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위에서 나온 그대로야. 전자가 주위를 돌아야지만 되는 거야. 이게 방향이 예를 들면 같은 방향이면 자기장이 세지고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았고 5번 외부 자기장에 넣었던 강자성체를 반자성체에 가까이 두면 이건 상쇄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는 끌어다니고 하나는 밀어내고 뭐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두 자성체 간에 자기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다 사라지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에 넣어뒀던 강자성체를 반자성체에다 지금 넣는다 그랬어. 그러면 반자성체의 외부 자기장에 가하는 것하고 똑같죠.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가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힘이 전달이 된다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고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반자성체 주변의 자기장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야. 3번. 그 다음에 자, 보기 그림 봐봐. 아래 그림에 각각 하나의 전자물을 가진 본문에 나왔던 건데, 그치? 본문에 나왔던 거 그거를 갖다 그림으로 바꾼 거야. 하나의 전자, 하나씩 두 원자가 전자운동을 하는 원소의 운동을 가정할 때 입체적으로 나타낸 거래. 두 전자의 공존궤도가 서로 겹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전자의 공존궤도가 겹치기 전 두 전자는 모두 K궤도를 공존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K궤도를 공존하고 있는데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두 궤도가 겹쳤을 때 전자의 공존에 의한 자기장은 무시할 정도로 작고 두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만 자기장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원래 이 전자의 공존은 영향을 안 미치고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림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위에 그림은 있잖아.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이다라니 이건 시계 방향이고, 자, 가장 잘 공존궤도가 겹치면 두 전자의 자기력은 합쳐지죠. 이건 처음에 나왔었잖아. 공존궤도가 겹치면 자기력은 커지고 그러면 자기장도 커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스핀이 반대 방향이면 상쇄됐지. 그러면 자기장이 안 나타난다 그랬지. 보기는 두 전자 모두 시계 방향이라고 같은 방향으로 겹친다가 중요한 거야. 그럼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전자의 방향이 같다면 이게 자기력을 많이 더 세게, 그래서 자기장이 더 세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1번 정답이죠. 2번. 공존궤도가 겹치면 두 전자는 K궤도에서 공존하게 된다. 자,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전자가 스핀 상태가 서로 같으면 겹쳐지는 게 아니고 뭐라 했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지. 그러면 K궤도가 하나 나타나면 위에서 볼까? K궤도가 나타나면 이렇게 L궤도 따로따로 나타나야지. 방향만 같은 거야. 궤도라는 건 3차원이니까 위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낮이까지 생각하면 방향은 똑같은데 궤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 궤도가 다르다는 뜻이야. 방향만 똑같은 거야. 3번. 공존궤도가 겹치기 전에 두 원자는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래 하나가 있어도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두 개 겹치면 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니까 틀렸죠. 3번. 각각의 전자의 스핀으로 인해 발생한 자기력의 세기는 같지 않다. 두 개가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거니까 여기서도 동일하다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겠지. 그치?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기력의 세기는 같지 않다. 각각 자기력의 세기는 같다라고 얘기하지. 왜냐면 위에 나온 대로 얘기한다면 전자의 스핀이 동일한 궤도고 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같다고 얘기해야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알았니? 스핀 상태가 서로 반대면 상쇄되지만 각각의 전자에서 스핀이 발생하는 자기력의 세기는 같단 말이야. 두 개가 궤도만 다르고 방향이 일정하다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두 원자의 거리를 2로 나눈 값보다 각 K궤도의 반지름이 큰 상태라 그랬지. 위에서 그랬잖아. 반지름의 궤도가 커야지만 된다 그랬잖아. 여기 지금 그 지문에 나와 있어. 알았니? 이게 각각의 원자의 공존 궤도가 겹치려면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하나로 포개지면 안 돼.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서 전자 공존 궤도의 반지름이 커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죠. 자, 그 다음 3번 읽어볼까? 보기의 원자 상태에서 N극의 방향을 A, B, C, D 중에서 고르시오. 자, 여기 한번 볼까? A, B, C, D 골라볼게. 자, 공존궤도 A, B, C, D,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근데 있잖아. 답이 나왔어. 왜냐하면 앞에 그림을 보니까 그림 보세요. 이 방향이 이게 반시계 방향일 때 이 지금 공전궤도가 자기력에 대한 방향이니까 결국 스핀 상태는 그리고 N극의 방향은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걸 뒤집으면 반대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예로 든 이유가 그거야. 저거를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A가 정답이다. 알았어? 그래서 N극의 방향은 A가 맞는 거겠죠. 자, 위에 그림 2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반시계 방향일 때 C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시계 방향이거든. 그리고 본문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시계 방향하고 정반대라 했으니까 A가 N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